궁금증이 그동안 증폭됐던 사건의 실체에 근접할 만한 사진 10장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통일부에서 공개한 10장의 사진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판문점에서부터 북한군에게 인계되는 과정이 공개가 된 겁니다. 10장 정도인데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진 2019년 11월 7일 사진이고요. 네. 판문점의 남측 대기실에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북한 어민 2명이 지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안대를 착용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저게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건물 밖의 상황을 통해서 이 남성들이 굉장히 무언가 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사분계선 앞에 들어서는 거의 절망한 듯한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측 관계자들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남성이 북한군을 보자 어떻게 하냐? 자해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건물 옆으로 쓰러져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어허. 이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측 관계자들이 황급히 다가가는데 결국 이 남성 잘 보시면 양팔을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에 인계가 되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 상황에서도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몸의 한쪽은 남쪽을 향해서 두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덤덤한 모습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한 명은 계속 몸 뒤로 빼면서 저항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사진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치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기억이 다시금 살아나셨을 거예요. 2019년 3년 전입니다. 11월 2일 날 여러분 동해상에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오징어잡이배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내려옵니다. 남하합니다. 저배입니다. 저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서 일단은 납포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해지기로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에 내려왔던 저 두 사람, 당시에 22살, 23살 북한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영상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총 10장의 사진이 통일부가 공개를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2명 중에 한 사람이 체념한 듯 군사분계선, 판문점 군사분계선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사분계선 지금 아래 보셔서 연석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연석을 넘으면 북한 땅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북한군입니다. 안 넘어가려고 하니까 몸을 뒤로 빼니까 북한군들이 강제로 팔을 잡아 북한 땅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사진으로 포착이 됐고 저 남성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등등등 관계자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그리고 다른 사진 보면 2명 중에 우리 전혜연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한 명은 체념한 듯 순순히 양쪽 팔이 다 감긴 채 넘어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앞서 보셨죠?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저 옆에 있는 돌에 자신의 실체 일부를 자해하면서 주변에 혈흔이 낭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해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저 사진, 영상은 아닙니다만 사진입니다만 그래도 그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사진이 시간순으로 찍혔어요. 저 두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해지는 말로 들었을 때하고 저 사진을 봤을 때하고 느낌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저 두 남성이 북으로 다시 강제 송환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았구나라는 걸 사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 판문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당시에는 여기가 어딘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안대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저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11월 2일에 발생하고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실체가 다 규명됐는지 여부도 지금 저희가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굉장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안대를 하고 포승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북으로 건너가는 걸 알고 한 명은 체념하고 한 명은 극렬히 저항하고 과연 일단 그 당시에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최소한 저 사진을 봤을 때 다시 돌아가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강력범죄 16명 이상 정도 되는 선원들 다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 과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맞는 행동이었는지는 분명히 의문이 남는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이 보였잖아요. 이 위에 옷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파란색 트레이닝복 같은 비슷한 걸 파란색 점퍼를 입으신 분, 그분이 좀 체념한 듯 순순히 끌려갔고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체념한 듯 하다가 군사 분계선 쪽으로 걸어가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저 사진을 공개했어요. 통일부가 3년 전에는요, 이들을 추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통일부가 이걸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정치적인 이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 상황만 일단 보는 거예요. 배 소장님. 네. 3년 전 상황과 일단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띄어요. 일단 당시 발표했던 통일부 대변인 그리고 그제 발표했던 통일부 대변인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3년 전 정부와 지금 정부도 달라요. 그 두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실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뒤집힌 판단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이 북송은 잘못된 거다. 언급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할 수 없다라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데 못 밝힌다 이런 것이죠. 네. 노 코멘트예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이 북송 어민의 범행 동기. 당시에도 잘 이 관련되는 내용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순 의사. 네. 그러니까 3년 전과 이번 발표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북송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순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범죄에 대해서 남한에서 이번에 발표는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순 의사도 3년 전 지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 북송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누가 보고를 받아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것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말씀처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조치는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히면서도 그 근거를 언론이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10장 정도의 사진 시간 순으로 찍혔어요. 저 사진만 보면 일단은 두 사람이 귀순
귀순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납포를 한 겁니다.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서 그냥 넘겨준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기순의 유도나 목적이나 이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기로는.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당시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지금 보도도 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을 조금 그 시기별로, 시간별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김책항에서 선원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선원 19명이 이제 출항을 했고요. 10월 말쯤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A, B, C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에 네. 김책항에 복귀했다. 그리고 공범 CC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10월 31일에는 A, B가 이제 김책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주를 하면서 NNR을 지나서 남아있다가 해군과 이제 대치를 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상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NNR을 다시 넘어오면서 남하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 날 오전에 이제 해군에 이제 제압돼서 우리나라로 압송이 됐고 서울중앙합동 조사팀 건물로 이송해서 그날 자필로 귀순 이양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3일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네. 5일 날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 추방이사를 전달한 상태였고 네. 6일 북송 결정을 통보했고 7일 날 북한 당국에 인계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들을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보낸 거다. 남측이 보내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송, 북으로 보내기로 한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컨트롤타운은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운은 안보실. 아니.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전현 평론가님 말씀을 다 같이 듣는 게 균형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일단 저렇게 중차대한 문제, 그냥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그게 뭐 노크 귀순이든 뭐든 간에 육로든 해상로든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은 그 사람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통 정부 합동신문조가 2-3달에 걸친다고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도 안 돼서 돌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결정을 그냥 안보실장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뭐 말씀하셨던 건 노크 귀순이건 어떤 방식으로 귀순한 사람을 돌려보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가 아니고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살해했으면 어떤 동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낼지 말지까지 결정을 하는 거는 최소한 일정한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딱 5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합동 조사를 통해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밖에 모르지 네. 실제 조사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법도 있지만 이 결정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5일 만에 이루어져서 그냥 대통령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장이 돌려보내. 북한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건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궁금증은 들어요.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한 거 지난해 4월. 이걸 결정을 했고 안 했고는 떠나서 전현 평론가님, 대통령한테 이게 보고가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글쎄요. 근데 정의용 실장이 좀 말을 아끼는 이면에는 추론컨대 언론 보도를 보면 SI 특수정보가 활용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 공개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보위 차원에서 나중에 비공개 상태에서 브리핑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안전해졌는지는 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탈북 어민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기잡이하다가 어떻게 떠내려왔고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자백이 나왔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언론 보도의 근거로 국회 정보위를 취재했다라는 것, 즉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보면 자백이 있었고 또 하나는 특수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결정을 당시에 정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남한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손정혜 변호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과정을 보면은 도주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포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좀 논란이 오고 갔던 부분은 심지어 난민도 정치적으로 어떤 범죄인이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흉악병인 경우에는 난민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기준이라던가 당시의 정황을 통해서 파악했다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궁금증은 생길 것 같아요. 흉악범. 이제 차제에 그렇다면 정보위 등의 당시 이 뭐랄까 속기록 등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이 사람들이 16명을 무고하게 살해하고 정처 없이 바다에서 도주하라 했던 건지 북한을 떠나라고 했던 건지 그러다가 도중에 잡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흉악범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냐? 그리고 돌려보내는 근거가 있는가? 뭐 그런 궁금증을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실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북한과는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로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방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황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돌려보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피해자들이 다 모두 북한 주민이고 공범 C씨가 북한에 생포돼서 공범끼리 진술을 맞춰야 되잖아요. 북한 당국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피해 장소도 북한이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네. 범죄인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일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장소적 제약이 있죠. 북한 가서 증거물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해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추방했다라고는 보이지만 다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견 타당한 것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정말 범죄자가 맞았는가 네. 이에 대한 국가의 설명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고할 수도 있는 범죄 용의자,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용의자를 무분별하게 인권 침해 당하면서까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네. 차제 그 통일부든 지금 합조단이든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북한 이탈주의법 기초로 해서 그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방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북한을 넘어갈 때 발버둥을 쳤을까요? 본인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국가는 아니죠.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재판을 다 거쳐서 진짜 보호할 대상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딱 5일 만에 보낸 거예요. 이게 절차를 정확하게 거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북한 이탈 주민법,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꾸 이 북한 이탈 주민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네. 저는 여기서 짧게 그럴까요? 네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것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북송을 결정한 거 누가 보고를 받았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뭐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했을까? 이런 좀 통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분명히 이 북한 쪽으로 보내진 두 사람이 진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필 있으면 그 문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순 의사는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발버둥을 쳤다면 뭐 정말 기순할 의사가 여하튼 북한 가면 자기의 운명이 거의 뭐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기순 의사를 표명을 했든지 네. 아니면 어쨌거나 간에 억울하다고 해서 기순 의사를 표명. 기순 의사만큼은 범죄나 북송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가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이 뭐 오늘 의견을 냈어요. 이 사안 관련해서 강인선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들어오네요.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 행위 그리고 진상규명 필요하다.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달라요.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2명은 살인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이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국민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권 쪼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고 NLL 인근에서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들이 충분한 물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일각에서 배 소장님, 네. 이 시점에 통일부가 10장의 사진 공개한 거 최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한 반등 차원이란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안보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등장합니다. 지지율도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슈 몰이를 하면 어떨까. 근데 그걸 의도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일찍 내용을 좀 수사가 진행된 것이나 어느 정도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다 보니 상당히 정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념 이슈가 이제는 더 이상 지지층은 살짝 결집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지대 유권자층,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사안과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안 두 사안이 글쎄 좀 묘하게 남북 관계로 엮여 있는 지금 사안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수사가 되고 있다면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긴장하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